매주 한 편씩 업로드를 하고 싶지만 요즘 놀기 좋아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함께 하기에는 약간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서 제가 될 수 있는 한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했던 거 위주로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는 엄마표 활동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 글씨가 좀 날리긴 하지만 나름 이렇게 강의 듣고 강의 들은 걸 정리도 해가면서 지금 아이랑 직접 할 활동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거든요. 그래서 노트에 이렇게 나름 폼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 폼을 토대로 제가 아이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수정도 해보고 보완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초록색 파일은 지금까지 아이랑 직접 했던 활동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 안에는 독서 활동지도 있고요. 공연이나 전시를 보고 와서 했던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80가지의 과학 실험을 작성한 활동일지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도프 활동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한쪽에는 이제 어느 책을 읽었는지 알 수 있게 책 표지를 카피해 주시고요. 자, 하나씩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의 내용을 토대로 20가지 질문을 작성을 하고요. 그 옆에는 그 책 내용을 읽고 나서 제가 적어 놓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질문도 아이가 직접 쓰고 답변도 아이가 직접 써야 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은 제가 다 써주고 답변은 달고 있어요.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5개, 6개, 7개 이렇게 아이가 직접 질문도 만들어보고 답변도 쓸 수 있는 활동을 하면은 좀 더 심심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고요. 쭉쭉쭉 나가다 보면 나름 생각까지 만들기를 만들어서 전시회를 보고 온 다음에 무엇을 느꼈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이제 생각의 가지를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실제로 보고 온 전시회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아이들이 기재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느낀 걸 넌 그거 틀렸어 라고 말 수는 없거든요. 똑같은 전시회를 보더라도 보는 시선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쓰고 있는 게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더라도 너 이거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시회를 보고 나서 어떤 게 좋았는지 어떤 게 아쉬웠는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의 사진을 찍어서 그 옆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보고 화가 난 곰이 생각이 나서 곰을 그렸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사실 우리가 그림만 보고 저건 참 왜 저렇게 그렸을까 해서 생각이 멈출 수 있지만은 아이들은 그걸 보고 전혀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건 한 번 더 느끼고요. 다른 활동지는 끝말잇기가 한 10개, 15개 조금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A4 용지 전체를 끝말잇기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시작은 누가 해도 상관없고요. 저랑 아이랑 번갈아 가면서 아이가 한번 썼으면 그 다음 낱말은 제가, 아이가, 제가 이렇게 해가면서 전체 페이지를 채워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아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랑 놀이 삼아서 어휘력도 키우고 재미도 찾으면서 할 수 있는 활동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과학 활동지라는 거를 따로 만들기 전인데요. 일단 이날 실험을 해야 하는 책 부분을 아이랑 같이 복사를 해서 채워놓고요. 기존에 활용했던 독서 활동지들을 이용해서 과학 실험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페이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지치고 시간은 걸리고 해야 할 건 많고 즐거워야만 하는 과학 실험이 어느새 써야 하는 게 많아지니까 재미가 없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래서 과학 활동지를 아예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거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면 실험의 주제와 원리, 목표,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험을 해야 하는 이유,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질문을 제가 따로 작성을 해주고요. 그에 맞는 답변을 아이가 실험이 완료된 다음에 달아요. 그리고 생각가지로 활용했던 부분을 정형화한 그림으로 만들어서 실험에 대한 주제를 한 가지 정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폼은 이렇게 만들어 있지만 아이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화살표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지웠다 이었다 해가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제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실험 결과를 과정과 함께 이제 사진으로 이제 붙여줬는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붙이고 나니까 이 사진만 보고 알 수 없는 과학 실험 과정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글과 그림을 자기가 표현을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된 과학 일지라는 거를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글로써 표현하는 방법도 익혀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랑 방학 동안에 공연 보러 다니면서 이제 작성한 건데요. 공연을 보고 오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웅장했다. 캐릭터들이 다양했다. 나에게 악수를 해줬다. 이런 큼지막한 거리는 기억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나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랑 커튼볼 찍었던 사진을 인쇄하고 팜플렛이 있는 경우에는 팜플렛을 이제 같이 붙여주면서 이제 서로 다양한 매일매일 공연 같은 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 계속 다른 폼을 사용하면서 아이가 어떤 걸 했는지, 하고 싶어 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 공연이 나한테 어떤 걸 알게 해줬는지 이렇게 쭉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름 저랑 이제 정해진 룰이라서 갔다 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차곡차곡 모여지고 나니까 방학 숙제로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따로 방학 숙제를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제가 아이랑 한 폼을 그냥 방학 동안에 한 걸 이제 한 파일에다 모아서 제출만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도장. 방학 숙제 잘했다고. 어떤 거는 한 개 찍히고 잘한 거는 3개도 찍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뽕뽕뽕. 별딱지 엄청 받았어요. 아이도 자기가 방학 숙제 한지도 모르고 제출을 했는데 선생님 잘해주셨다고 칭찬해주니까 되게 좋았더라고요. 저희 나름 이제 원고지도 직접 만들었고요. 이제 원고지야 모양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아이가 이제 칸에 맞춰서 쓰고 띄어쓰기 이런 게 조금 연습을 필요해서 직접 만들어 봤고요. 이게 총 합해서 300몇 칸이거든요. 이제 다른 독후감 대회 같은 걸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한 300자에서 500자 정도를 요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대회마다 이게 띄어쓰기를 포함인지 불포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이제 총 300자에 맞춰서 만들어 봤고요. 이제 이거에서 익숙해지면 500자, 600자 따로 이제 더 늘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지쳐요. 왜냐면 글 쓰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스트레스거든요. 뭐 2줄을 써라, 3줄을 써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생각까지처럼 단어로만 그 책을 읽고 생각나는 단어들, 하고 싶은 단어들 이런 것만 적어도 독후활동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와 독후활동 했던 것만 추려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좀 더 멋진 활동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